컷. 안녕하세요. 연원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소설, 현대소설 EBS 수능 특강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대소설 1, 2, 3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EBS 수능 특강 158페이지 펴주세요. 158쪽. 사하촌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사하촌은요, 구조가 오늘 배우는 현대소설 1, 2, 3 중에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역마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역마는 한 핀트만 딱 이해하고 나면 되게 쉽고 사하촌은 인물 관계도가 중심 인물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요거를 체크를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보고 분석 자료집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58쪽에 준비하겠습니다. 본목의 논을 가지고서도, 자, 본목은 보가 저수지예요. 목은 길목 혹은 입구, 통로라는 뜻이겠죠? 입구입니다. 본목의 논을 가지고서도, 즉 보 입구에 가지고 논을 가지고 있는데 유아독전식으로, 자, 유아독전은 내가 세상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심을 말합니다. 유아독전식으로 날뛰는 절사람들의 세도에, 자, 절사람들 세모 쳐주세요. 절사람들, 자, 이 절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다. 바로 보강사를 말합니다. 자, 절사람들 세모, 보강사. 자, 아직까지는 사실 뭔지 모르겠어. 모르니까 나중에 좀 읽고 난 이후에 도대체 어떤 대립 구도가 나타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강사 절사람들의 세도에 눌려서 이 세도 횡포나 탄압을 말합니다. 횡포, 탄압입니다. 눌려서 흘러오는 물조차 맘대로 못된 곤보고서방은 동그라미 쳐주세요. 곤보고서방은, 자, 고서방은요, 그 밑에다가 적습니다. 성동리 주민입니다. 성동리. 자, 대결 구도가 보이네요. 보강사 대 성동리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보강사가 반동인물이고 성동리가 주동인물입니다. 선생님은 보강사를 세모 칠 거고 성동리를 동그라미 칠 겁니다. 계속 곤보고서방은 마침내 따는 큰 맘을 먹고서 자기 논의 물꼬는 물길입니다. 물길을 조금 더 터놓았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얀 양반이, 자, 세모 치세요. 한 양반. 네, 보강리 사람입니다. 보강리 한 양반이 빽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옵니다. 그러고니 다짜고짜로, 자, 다짜고짜 불문곡직이죠. 불문곡직으로, 즉 묻지 않고 바로 다짜고짜 왜 또 손을 대요? 자, 여러분들 또에서 알고 있어. 또. 자, 그만큼 이 보의 물꽃 싸움이 반복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물꽃 싸움 반복적. 이 물꽃 싸움이 반복적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가뭄, 자연재해가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또 손을 댑니까? 반복적이네요. 이제 물도 다 되어가고 하니까, 자, 이 물이 다 되어갔다는 말은 이미 가뭄 때문에 비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밑줄 거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 물이 다 되어간다라는 말은 보강사에서 스님들이 위에서 물기를 잡고서 이 시기를 지들 마음대로 틀어놨다 줄였다 틀어놨다 줄였다 물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사의 단수를 말하는 겁니다. 보강사의 단수는 물을 끊는 거죠. 단수. 보강사에서 모두를 위해서 물을 끊는 게 아닙니다. 보강사 주축으로 새로운 동네가 만들어져요. 그 동네가 보강리예요. 보강리에 있는 논에는 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더 밑에 있는 성동리 주민들한테는 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왜? 다 차지하려고, 지들이. 자, 계속. 나도 좀 돼야지요 하다가 고서방은 자기 말이 너무도 약한 것을 깨닫고, 자, 먹히지 않을 것을 깨닫고 한마디 더 보탭니다. 그리고 당신 논에는 물이 벌써 철철 넘치고 있지 않소? 자신의 논가는 대조적인 상황이죠. 대조적 상황이에요. 넘어? 어디 넘어? 이 양반이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며 그는 곤보 논 물꼬를 닫으려고 들었습니다. 봉하려고 닫으려고 들었어요. 안 돼요. 곤보는 물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열면서, 자, 물을 더 많이 땡기려고 하면서 위에 있는 논은 한 번 적시지도 못하게 해놓고 아랫논만 두렁이 넘게 물을 실으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소? 위에 있는 논은 자신의 논일 겁니다. 위에 있는 논은 자신의 논이에요. 그리고 아랫논만 두렁이 넘게 아랫논은 보강리 주민의 논입니다. 보강리. 즉 내 논은요, 한 번 물 적시지도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만 물을 빼돌려가지고 아랫논을 두렁이 넘게 다 가져가려는 건 아닙니까? 뭐? 그렇게 노려보면 어쩔 테요? 아, 이 친구가 자, 줄 꺼주세요. 중요합니다. 밥줄이 제법 톡톡한 모양이군. 자, 요 모습은 고서방을 압박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고서방을 압박하려는 모습이에요. 자, 고서방을 어떻게 압박하는 겁니까? 너 밥 벌어먹고 살고 싶지 않아 이거겠죠. 뭐를 이용해서? 소작인의 신분을 이용해서 억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땅 떨어지겠는데? 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은요, 아주 큰 절이 있습니다. 영험하다고, 물론 아니지만 영험하다고 알려져 있던 보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일본은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사실 이 나라의 종교가 뭐예요? 일본은? 불교잖아요. 그죠? 자,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종교계예요. 일본이 불교계에 접근을 해서 불교계를 매수를 합니다. 매수해서 다시 말하면 토착 종교에 접근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불교계를 타락시켜서 일제와 하나가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 민족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썼던 게 바로 불교계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광사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회유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종교적인 힘으로 사람들한테 땅도 시주를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꾸로 땅을 공짜로 받고 난 다음에 지들은 이 마을 사람들을 소작농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요, 보광사의 밑에 있는 소작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성동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성동리 주민들이 보광사 사람들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소작농들 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 말 잘 듣는 외부인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걔들을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마을이 바로 보광리예요. 그러니까 성동리 사람들은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거기다가 남 땅 빌려서 쓰고 있는 이 소작 땅까지 뺏길 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일제강점기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밥줄이 제법 톡톡한 모양이로구만. 그는 빗쭉 냉소를 찬 웃음을 했습니다. 뭐? 이 친구? 야, 네 집에는 그래 애미도 삼촌도 없냐? 자, 하대에 화가 났어요. 그죠?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고서방이 나이가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고서방이 네, 나이가 많습니다. 누굴 보고 이 친구 저 친구에 자, 나이 동년배나 어린 사람한테 이 친구 저 친구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어느 정도 이제 고서방 나이가 얘보다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어째? 자, 이 녀석이 제법 꼴값을 하고 있구나. 어디 상판 떼기에 빵구 좀 내볼까? 줄 거 주세요. 자, 상판 떼기는 얼굴에 비속어입니다. 얼굴에 빵구를 내보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곰보인 외양을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외양 비하. 외모를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얼굴에 저 빵구를 내버릴까? 그래서 외모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개 같은 놈.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져서 그렇지. 일제 치하를 말합니다. 일제 치하라서 신분 같은 게 나이 같은 게 없어져도 그렇지. 뭐? 이 녀석 봐라. 세상이 없어졌다고? 아하, 니 지금 간이 크구나. 그는 다른 사람 세모 치세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보광리 같은 마을의 주민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높이더니 옛기 건방진 녀석 그리고 지보다 몸피가 더 큰 곰보의 뺨을 한 대 갈폈습니다. 자, 권세가 있어요. 보광사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덩치도 더 큰 고서방을 때린 겁니다. 이게 뭘 믿고서 그런단 말이야? 곰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자의 멱살을 불끈 졸라지니까 그 근방에 있던 같은 패들이 세모 치세요. 같은 패들이 보광리 사람들입니다. 같은 패들이 벌떼처럼 우 하고 몰려왔습니다. 고서방 보복하려고 온 겁니다. 가동 늙은이를 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앞부분에 생략되어 있지만 가동할머니라고 있습니다. 이 가동할머니도요. 보광리 사람들 때문에 억압받았던 할머니입니다. 가동할머니도 상에 놓던 고자쟁이 이시봉 세모 치세요. 자, 이시봉이는요.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외받은 계층을 즉 피집의 계층을 억압하는 우리 민족이에요. 적어볼까요? 자, 소외 계층을 억압하는 기회주의적
기회주의적 우리 민족의 모습입니다. 자, 소외계층을 억압하고 있는 딱 중간자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약간 친일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우리 마름 기억하시죠? 마름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있잖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틈타가지고 오히려 우리 민족을 더 괴롭히는 우리 민족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런 인물입니다. 자, 이시봉이가 풋볼 차던 형식으로, 축구하던 형식으로 곰보의 아랫배 짬을 꽉 찔렀다라는 말은 공을 차듯 발로 찼다라는 뜻입니다. 곰보는 악하며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쓰러진 놈을 여러 놈들이 밟고 차고, 자, 집단적 폭력을 하고 있어요. 집단적 폭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때리다가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야, 경찰서 가자. 주재소까지 가자. 라고 억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쫄았어요. 자, A 부분. A 보겠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그에 끊어졌습니다. 자, 보강사의 횡포입니다. 보강사가 보강리의 논에는 물을 다 대고 있고 성동리에는 물을 끊어버렸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끊어졌다. 물 끊어진 수문을 우두커니 들여다보는 농민들은 하도 억울해서 말도 욕도 아니 나오고 그만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속수무책이라고 하자. 이거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온동일 숙회처럼 쫓아다닌 피로까지 엄습해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절망적이고 체념적입니다. 그러나 한편 물을 흐부시 된 보강리 세모 치시고, 자, 동그라미 세모, 자, 잘 구분이 됩니다. 최근에 생긴 중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들한테 뒷백은 보강사입니다. 사람들은 제논물이 행여 아랫논으로 넘어 흐를세라 도두어둔 물고와 즉 성동리 논으로 넘어갈까봐 도두어둔 물고와 높였습니다. 논두렁 낮은 짬을 한층 더 단단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 논에 충분히 채워놓은 이 물들을 혹시 다른 논으로 넘어갈까봐 챙기고 있다. 자, 이기적인 모습이죠. 이 보강리의 사람들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동리도 조선 사람들이고 결국은 같은 우리 민족들끼리 이기적으로 다른 이제 계층을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약. 그들의 하소연은요. 자, 앞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작 이 체계에 보시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주예요. 지주고 여기서는 보강사에 있는 스님들입니다. 이 땅을요 여러 명한테 자기들이 다 짓지를 못하잖아, 농사를. 그래서 성동리나 보강리 애들한테 소작을 준 상태인데 당연히 보강사는 보강리 같은 편이기 때문에 얘들한테는 물도 주고 다 해줍니다. 자, 성동리 사람들은 지금 흉년이 됐잖아요. 흉년이잖아요. 물이 많이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딱 보니까 많이 추수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원래 이게 소작을 하면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이거를 추수를 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어느 정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계약했던 돈을 주는 건데 보강사에서 가만히 내려보니까 총무팀 내려보니까 이게 분명히 가뭄 때문에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벼에다가 차압을 붙여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흉년일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손도 대지 마, 너희들이. 손대지 말고, 왜냐면 농민들이 추수를 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걸로 당연히 쌀을 좀 지어 먹고 하겠지? 필요 없어. 손도 대지 마. 너희들이 지은 거지만 이거 내가 다 소작료로 가져가겠어. 이래서 돈으로 안 되니까 이 지어놓은 농사지은 1년 농사잖아요. 이거를 보강리에서 차압 붙이면 이거 내 거야, 찜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농민들이 사정하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 보강리에도 갈 거고요. 지금은 조합, 지금의 농협 같은 데 있죠. 돈 빌리고 이런 데, 거기도 갈 겁니다. 자, 지금 왔습니다. 그들의 하소연은 자기들이 봄에 쓴 소위 저리 자금에, 저리는 저금리, 저금리 자금에, 자, 대부분은 비료 대금이었습니다. 자금에 지불 기한을 조금 더 연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디에? 저 밑에 나옵니다. 누군지. 보강사 소작인들은 해마다, 자, 소작료 줄 끓고 1번입니다. 농민들의 부담 1번입니다. 농민의 부담 1번. 소작료. 자, 2번. 소작료 매석에 대해서 서너 대씩이나 되는 조합비 2번입니다. 2번. 자, 이게 그 당시에 되게 컸대요. 100대 곡식이 나오잖아요. 100대 소작료가 나오면 거기서 4대, 즉 4%. 이걸 또 떼갔다는 겁니다. 조합에서. 자, 계속. 비료대금과 3번이네요. 그렇죠. 비료대금도 어차피 얘들이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따른 이자 조합에게 빌립니다. 이자 4번입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다 이 소작농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료대금은 갚는 기한이 해마다 주민세 낼 때 냈습니다. 호세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지금의 지방세 중에 하나인 주민세입니다. 의젓하게 교의는 다리입니다. 의자입니다. 다리가 긴 의자입니다. 다리 긴 의자에 의젓하게 의자에 기댄 채 인사도 받는 양 많은 양 줄 거 보세요. 거만한 태도라는 거 알겠죠? 거만합니다. 자, 주민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만하게 있는 이사님은 세모 치세요. 세모 치겠습니다. 자, 이 이사님은요. 여기 적을 수 있는 이 세모 조합이사입니다. 조합이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제랑 결탁한 세력입니다. 일제랑 결탁을 한 약간 관공서까지는 아니지만은 세력들입니다. 돈 빌려주고 돈 받고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사님은 빌듯이 늘어놓는 구장의 말을 구장 동그라미 치세요. 성동리 구장입니다. 성동리 구장. 성동리 구장의 말을 귀 밖으로 한참 시키시마 담배입니다. 일본식 담배입니다. 시키시마 껍데기에 낙서만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색을 하고는 그래 그 귀찮은 논을 붙이지 않은 게 어때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선생님 공부 너무 힘든데요. 그래 그러면 공부 그만두는 게 어때? 에? 엄마 이거 조금 짠데?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말투 어때요 지금? 그럼 그거 귀찮은 논 그냥 하지마 이러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농민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해요. 거만하고 무관심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얘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점점 말문이 막혔겠죠. 할 말이 없겠죠. 해마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 반복적이구나. 네, 농민의 비참한 삶이 해마다라는 부분에서 반복적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반복적. 나도 이제는 그런 우는 소리는 듣기만이라도 귀찮소. 호세만 내고 주민세만 내고 버티겠거든. 어디 한번 버티고 보시겠구려. 자, 이 말은 주민세만 내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야 어차피 너희들의 말 이거 요구 수용되지 않아 이 말이겠죠. 그죠?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요구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계속 누가 어디 조합돈을 안 내겠다는 겁니까? 조금만 연기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또쭈리가 말을 받았습니다. 야, 내든 안 내든 당신들 입맛대로 해보시오. 나는 더 이상 당신들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소. 자, 절대 수용할 수 없어. 이런 뜻이겠죠. 계속 이사님은 살결 좋은 얼굴에 조금 저기는 조금 녹이는 환한 기색입니다. 환한 기색 녹이를 띠더니 그들 틈에 끼어있는 곰보를 힐끗 보고서는 자 곰보 아까 고서방이겠죠? 고서방은 자 고서방 다시 한번 더 동그라미 쳐주세요. 고서방 당신은 뭘 또 그래 왔소? 작년 것도 못 따내고서 무슨 낯으로 그렇게 왔어? 자 고서방이 이 마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안 좋아요. 네, 경제적으로 몰락한 농민입니다. 경제적으로 몰락한 자영농민 아예 없고 소작농입니다. 매섭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장부를 뒤지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죠. 며칠 뒤에 저수지 및 고서방의 논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 그의 입도라는 말은 벼압류입니다. 벼압류, 벼를 압류하는 겁니다. 계속 벼압류하는 차압이 뭔지 알지? 차압딱지 같은 거 압수한다는 거겠죠. 압수에 팻말이 붙었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 조합을 앞세워서 여러분들아 이 조합이 제주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일제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농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농민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차압 팻말을 줄 거 주세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글자를 모른다? 문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맹. 문맹인 이유는요.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해서 가난해서 그런 겁니다. 차압의 팻말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피땀을 흘려가면서 지은 곡식에 손을 못 댄다니 그들은 억울하고 분하다기보다는 꼼짝없이 이제는 목숨을 뺏긴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줄 거 줄까요? 자, 지금까지는 인물들의 심리를 많이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행동이나 대사로 얘기했잖아요. 대화로. 근데 이 부분에서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인물, 심리, 서술자 직접 제시입니다. 그래서 사초는 사실은 인물들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끝까지 많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10군데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긴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자, 인물들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고서방은 드디어, 자, 아까 고서방은 작년도 빚이 있었고 이번에도 빚이 있었지. 야, 내가 돼도 야반 도주예요. 고서방은 드디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자, 야간 도주 줄 끄고, 아, 야간 도주. 자, 원래 고서방은요, 진짜 찐성실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실한 농군이 결국은 유랑민이 되고 있습니다. 유랑민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개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원인이죠. 성실한 농군이 유랑농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작, 그지? 지주, 타락한 세력들, 지배층의 횡포, 일제랑 결탁한 조합들, 보강사, 종교계 이런 이유들 때문이겠죠. 계속 이렇게 오는데, 자, 원래 야간 도주가 아니고 원래 야반 도주라고 하긴 합니다. 네, 야간 도주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아이고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아이고 어디로 갔을까? 고서방의 애들 자식들이 나이가 어립니다. 어디 갔을까? 이튿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은 애 터지는 말로써 그들의 처지를 염려했습니다. 자, 사실 우리 유랑농민에 관한 시들 많죠? 그죠? 우리 뭐 낡은 집 많습니다. 이것저것 보면 전신만신 뭐 유랑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많아요, 시가. 계속 무심한 가을비는 진종일. 자, 가을비 하강적인 이미지 가지고 있죠? 가을이라는 쓸쓸하고 상실감 있는 소재에 비까지 내리고 있어요. 자, 하설표 밑으로 내려주시고 무심한 가을비는 진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두고간 벼이삭과 차편말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날씨를 통해서 농촌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무슨 불길한 징조인지 새벽마다 당산 뒤에서 여우가 울어대고 있다. 외상술도 먹을 곳이 없어진 농민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에 터지게 모여들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속마음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죠? 아까 우리 딱 났던 그 부분 말고는 이제 없죠. 그죠? 사촌의 특징이고 김정한 소설의 특징이다. 인물 심리가 많지 않아요. 네, 계속 지금 관찰자처럼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160쪽입니다. 자, 됐죠? 자, 첫 번째 제일 위에 거. 그들 손에는 열음을 못한 빈 집단이며, 자, 열음이란 말은 추수입니다. 추수. 추수도 제대로 수확 이런 겁니다. 추수도 제대로 못한 빈 집단과 콩대나 메밀대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긴 줄을 해가지고 차압 취소와 줄 꺼주세요. 차압 취소와 소장료 면제를 탄원. 자, 진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앞에 봅니다. 1930년대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황해도 지역에 동양척식 주식객사 거기 농장에서 있었던 농민들을 주축으로 소작쟁이가 발발합니다. 네, 사실 이 소설은요. 황해도에서 시작됐던 소작쟁이 욕에 점점 더 확대가 돼서 자, 여러분들 사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4.19 혁명도 그렇게 시작된 거죠. 작게 시작된 거죠. 4.19 혁명도 사실은 마산에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어떤 김주열 열사 그 사건 때문에 시작이 돼가지고 뽀뽀뽀뽀뽀뽀 된 거죠. 그죠? 이것처럼 똑같아요. 소작쟁이도 처음에는 황해도에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농장에서 시작이 된 일구 조그만한 그냥 투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농민들한테 지지를 얻게 되면서 결국은 민족투쟁으로까지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봐봐. 얘들이 어쩔 수밖에 없었다라는 즉 소작쟁이 전체적인 게 개연성을 주고 있는 소설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이상하기라면 소작쟁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소작쟁이가 왜 일어났는지 다들 설득시켜줄 수 있는 이런 소설인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 바로 소작쟁이에요.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 분석 자료에 있습니다. 소작쟁이 현실 반영. 현실이 반영된 부분이에요. 묵묵히 마을을 떠납니다. 아낙네들은 전장이나 보내는 듯이 줄 꺼주세요. 전장에나 보내는 듯이 자 비장하지요. 비장합니다. 진지합니다. 비장하고 진지한 분위기입니다. 아마 음악도 우우우우 이런 음악이 들리겠죠. 랄랄랄랄랄라 이런 음악 안 들리겠죠. 비장한 음악이 흐를 겁니다. 자, 보내는 듯이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어가지고 남정네들을 보냈습니다. 잘 갔다 와요 우리 또줄씨 이렇게. 여기 나오는 사람 이름이 또줄이에요. 만약 보강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고 뒷일을 염려합니다. 뒤에 뭐 할 거니까요. 불 지를 거거든요.
왜 집단 같은 거 들고 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솔직히 불 지르면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주재소. 그러니까 부인들도 걱정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쭈리, 들깨. 야, 이름 이게 너무 이거 세련되는데? 철환이, 봉구. 야, 봉구가 제일 낫다요. 자, 봉구. 이들 근데 이상하네. 아까부터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색칠해봐. 이 네 사람 색칠해봐. 자, 이 네 사람을 색칠했는데 아까부터 좀 이상해. 왜? 중심인물이 없어요. 아, 그래요? 사실 이거 고서방이 중심인물인 줄 알았죠. 그런데 없어졌어요. 고서방은 안녕. 이상하죠, 그죠? 구장님 잠깐 나서 없어졌습니다. 봉구 없어졌습니다. 뭐야 이거? 아, 적습니다. 소수 아닙니다. 복수의 주동인물입니다. 잘 적어두세요. 복수의 주동인물. 복수의 주동인물인 이유는 하나죠. 공동체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게 왜 공동체 문제의식인데, 야, 왜 당연하죠. 일제강점기, 일제치하, 농민의 삶에 대한 글이니까요. 이런 글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체 문제의식이니까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주인공이 없다 보니까 여러 명의 인물의 속마음을 다 쓰지 않고 일부러 관찰자 시점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관찰자는 아니죠. 아까 속마음이 있었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쳐들어갑니다. 이들 장정을 선두로 쓴 빈 집단을 든 무리들은 어느 해 벌써 동네 뒷산길을 잡았습니다. 따라잡았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행렬의 꽁무니에 붙어서 절 태우러 간다. 일부러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아이들은 이렇게 떠들어댔다. 자, 그런데 진짜 철구가, 진짜 봉구가, 들깨가, 또쭈리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죠. 아마 얘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불을 질러버릴 거야. 파이어. 이런 식으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이들의 말을 통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여준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는 끝을 납니다. 자, 우리 분석 자료 보겠습니다. 분석 자료 보면 마무리해 볼게요. 자, 영상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은 학원에 영상 요청을 좀 하시고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료는 연암국어 친구들만 받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우리 사하촌 보죠. 보는데 한 1, 2분밖에 안 걸립니다. 자, 연암답게 본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갈래 넘겨요. 성격 넘겨요. 작가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배경 줄 끄세요. 배경은 체크하세요.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사촌 동그라미 성동리, 사촌 세모 성동리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래서 대립구도가 들어가 있는 소설입니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인물 심리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인물 심리가 좀 절제되어 있어요. 없진 않아요. 절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솔직히 관찰자 시점 같습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그 말한 이후에 심리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네,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한데 사실 또 이렇게 여러 군데 보면은 관찰자 시점 같기도 합니다. 자, 주제 일제강점기 부조리한 농촌 현실이더라 됐고 특징 자, 몇 개만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탈당하는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색칠하세요. 당시에 소작 제도에 대해서 진짜 잘 써준 글이에요. 소작제, 그리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 소작쟁의, 요것도 투쟁, 이것도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들은 소작료 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키운 것만큼 돈을 얼마 주는 거 이것만 생각했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주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도 맞고 또 그 조직, 조합에도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였어. 거기다가 비료도 본인의 돈으로 다 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자까지도 내더라. 그래서 사실적으로 농촌의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하죠. 색칠하세요. 특별한 주인공이 없이 농민 집단 전체를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자,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요 자료는 지금은 기억이 나지만 10월 깔때에서 반드시 소설을 특히 수능 때 가면 다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때 가면 다 잊어요. 그때 책 보지 마시고 우리 받은 이 분석 자료만 보시면 돼요. 아, 맞다 이런 거였지. 어차피 줄거리 안 나옵니다. 그 본문은 안 나옵니다. 자, 그럼 계속. 자, 세 번째 됐고 네 번째 색칠하세요. 중요합니다. 농민 스스로 현실을 자각하고 색칠하세요. 지배계층에 대항하는 주체적인 모습이 그려지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스스로입니다. 자각입니다.
주체적입니다. 요 세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사촌, 전문은 절대 아니지만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한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까? 한 명의 이끌고 있는 선각자나 선지자가 있습니까? 구장님이 나오긴 하지만 구장님이 대장인가요? 그런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끌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농민들 전체가 스스로 각성했다. 이게 조금 중요한 거야. 자, 농민들의 주체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와, 중요합니다. 5번. 지배층의 행포, 자연재해 색칠하세요. 자, 그러면 요 옆에 빈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필기로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 소설은요, 갈등이 두드러지는 소설인데 외적 갈등 이 나옵니다. 외적 갈등. 물론 내적 갈등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자, 외적 갈등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첫 번째는요.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가뭄입니다. 첫 번째는 가뭄이에요. 자, 그런데 가뭄이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완전 죽을 쓰죠. 야반도주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쨌든 그 마을에는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어요. 이 저수지는 충분하지만 않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에 물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강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눠가지고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60씩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2번. 그죠? 그래서 2번이 진짜 원인입니다. 농민을 억압하는 지배계층. 농민을 억압하는 지배계층이 문제야. 자, 뭐가 있을까요? 타락한 불교계. 자, 대놓고 나오진 않지만 당시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제랑 결탁을 했거든요. 종교계가, 불교계가. 자, 그리고 조합. 아니,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조합입니다. 지금도 우리 농협 같은 겁니다.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해놓고 결탁해가지고 자기들이 더 삥 뜯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기적 우리 민족입니다. 이기적인 민족들 일부의 민족들. 이기적인 민족 일부 다는 아니고 약간 친일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 그죠?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관공서. 여기 나오지 않지만 관공서, 주재소라든지 이런 관공서, 일본인 순사들이나 등등등등. 자, 이제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가뭄으로 하면은 갈등의 요인 중에서 자연입니다. 맞다. 우리 갈등의 원인이 4가지가 있죠. 외적 갈등은 인물 대 인물, 인물 대 사회, 인물 대 자연,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작품은 인물 대 자연 간의 갈등. 그리고 2번은 인물 대 사회와의 갈등이네요. 이렇게 해서 외적 갈등 2개랑 싸우고 있는 소설이 바로 사촌입니다. 되죠?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자, 사촌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어차피 소설은 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완전 어려운 소설이 없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3개 중에서는 사촌이 제일 할 게 많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징을 읽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래서 날씨 때문에 힘들게 했고 또 지배층의 횡포 때문에 힘들었다. 됐고. 그리고 그렇죠. 10번입니다. 10번. 요거는 색칠하시고 별표도 한번 꼭 해주세요. 10번. 소작쟁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연성 있게 표현한다. 사실 요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분석 자료를 안 줬다면 필기를 시켰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소작쟁이, 지금 이게 보면 포커스가 소작쟁이한테 맞춰져 있어요. 처음부터 어때? 억압부터 쫙 얘기해주고 있지. 억압당하고 탄압당하는 거. 그러니까 왜 소작쟁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해주는 글인 거야. 이게. 자, 개연성은 어떻게 하지 이해할까요? 근거? 개연성 뜻이 있을 법한 성격이야. 근거? 논리성? 설득성? 이런 뜻이에요. 개연성. 진짜 개연적이다. 삼형제가 길을 갔는데 3갈래길이 나왔다. 이거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 우연적이잖아요. 맞죠? 자, 근데 봐봐. 소년과 소녀, 소나기 알고 계십니까? 소녀가 몸이 약하다는 거 미리 전제로 깔아놓고 비를 맞았어. 이유는 소년과의 만남이 데이트가 너무 즐거워서 멀리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너무 멀리까지 갔는데 비가 왔어요. 그리고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녀가 아플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게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개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 남자애랑 갑자기 이유도 없고 근처에 있는데 놀러 갔는데 비를 많이 맞았다. 아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처음으로 친해지니까 들떠가지고
강 건너서 멀리까지 갔다가 오는데 업어주고 해도 비를 많이 맞았잖아요. 이러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구나. 이게 개연성. 그래서 소작쟁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개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1번. 요게 수능에 나오면 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만 사실 사하천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은 떼양볕이 내리쬐고 있는 마당에서 딱딱해져서 굳어서 지렁이가 집 땅으로 못 들어가가지고 몸통을 막 뒤트는데 야가 죽을 거를 눈치챈 개미들이 와가지고 지렁이를 물어 뜯어가지고 결국 잡아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상징적인 소재 지렁이가 적으세요. 농민들입니다. 그러면 개미. 둘 중에서 개미가 더 귀엽긴 한데. 자, 개미는 뭐겠어요? 지배층입니다. 농민들을 괴롭히고 물어뜯고 있는 지배층입니다. 우리가 원래 유명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설들에 보면은요. 아까 선생님 방금 언급했던 소나기는 어때요? 그거잖아요. 나는 보라색이 좋아. 이거. 그 다음에 여자애가 죽고 난 다음에 입던 옷을 입혀서 묻어주세요.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이런 부분 있지? 그러니까 원래 유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유명한 부분이 수능에도 나오고. 사실 우리 사하천의 유명한 부분은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렁이 그 부분이고 끝부분 불태우러 가는 부분, 요 부분. 여기 끝부분은 있네요. 그러니까. 자, 계속 착취당하는 농민을 제시했습니다. 안 쓰려고 그러다가 혹시나 넣었습니다. 등장인물, 아까 얘기했어요. 누구. 나쁜 놈, 아까 얘기했어요. 됐죠? 자, 제목, 사하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절 아래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절 아래의 마을. 그 다음 페이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친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좀 웃기려고 이상한 말도 집어넣고 연합인들이 그랬지 이런 말도 집어넣었으니까 제발 이런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꼭 다 읽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촌 수고하셨어요. 안녕. 컷.